잠깐만요. 지금 댁 주방에 이 물건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 물건을 그 자리에 두셔서는 안 됩니다. 주방에 이 물건들이 있는 집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빠져나갑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항상 많습니다. 통장은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유를 모르니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물건들이 대개 주방에서 재물운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두시면 집안 재물의 흐름이 계속 꼬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부지런하게 사셨습니다. 남들보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로 이상하게 돈이 돌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조용히 걱정만 쌓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집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문제는 주방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주방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방에 뭘 두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물건인데 그게 돈이랑 무슨 관계냐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수많은 집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주방은 집안에서 재물의 기운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나드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방은 먹고 사는 것을 만드는 곳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기운이 살아있으면 집안 전체의 재물 흐름이 살아납니다. 이 공간의 기운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다른 곳을 바꿔도 재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댁의 주방이 재물운을 살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죽이고 있는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물건이 문제인지, 왜 그 물건이 재물운을 죽이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치워야 하는지 결국 알 수 없습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가장 마지막에 이것만 주방에 두면 오히려 재물운이 살아나는 물건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느낌을 가져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적게 쓰는 달인데 통장 잔액이 항상 기대보다 적습니다.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안에 큰 탈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늘 빠듯한지 이유를 모르니 더 답답합니다. 아침에 주방에 들어설 때 이상하게 기운이 없습니다. 밥을 지으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설거지를 마쳐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주방 안에 있으면 왠지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방이 좁아서 그런 것이라고, 나이가 드니까 부엌일이 힘들어진 것이라고, 그냥 그런 것이라고.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방이 주는 느낌은 주방 안에 있는 것들이 만들어냅니다. 기운이 좋은 주방은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기운이 죽은 주방은 들어서는 순간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주방 안에 아무렇지 않게 두고 있는 바로 그 물건들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 집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발견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이 있는 집에서는 예외 없이 재물운이 막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물건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동안 댁의 주방을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혹시 이 물건이 지금 주방에 있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금이 가거나 이가 나간 그릇입니다. 이것이 주방에서 재물운을 가장 크게 세게 만드는 첫 번째 물건입니다. 깨진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은 아닙니다. 살짝 금이 간 것, 모서리가 조금 이가 나간 것, 작은 흠집이 생긴 것, 이런 그릇들을 아깝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금이 간 그릇은 기운이 새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담는 것입니다. 재물도 담고 음식도 담고 가족의 기운도 담습니다. 그런데 금이 가면 담아놓은 것이 그 틈으로 새어나갑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3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쓰던 그릇들을 아직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사기 그릇들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금이 가 있었고 일부는 모서리가 이가 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데 버리는 게 더 죄스럽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릇에 담긴 음식만 새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릇에 담겼던 재물운도 함께 새고 있습니다. 그릇은 새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비쌀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온전해야 합니다. 금이 없어야 합니다. 이가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금이 간 그릇을 치우고 온전한 그릇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주방 풍수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어가는 식물입니다. 주방 창가에 화분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싱싱하게 키우셨지만 바쁜 일상 속에 물을 잊고 어느새 잎이 노랗게 시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치우지 않고 그냥 두십니다. 곧 다시 살아날 것 같아서, 아니면 이미 습관처럼 거기 있어서. 이 죽어가는 화분이 주방에서 재물운을 죽이는 두 번째 물건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기운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식물은 기운을 죽입니다. 특히 주방처럼 재물의 기운이 모이는 공간에서 죽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재물도 함께 죽어간다는 신호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을 두려면 제대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관리할 자신이 없으시면 차라리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장난 채로 방치된 주방기기입니다. 고장이 났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냥 올려두신 것들, 고쳐야지 하면서 몇 달째 그 자리에 있는 것들, 언젠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는 것들, 밥솥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것, 버튼이 눌리지 않는 믹서, 한쪽 다리가 흔들리는 채반, 이런 것들이 주방 어딘가에 있지 않으십니까? 고장난 물건은 멈춘 기운입니다.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공간 안에서 막힌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그 막힌 기운이 재물의 흐름도 함께 막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주방에 오래된 믹서가 있었습니다. 모터가 나간 지 오래됐지만 그냥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왜 이 집에 돈이 돌지 않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고장난 것은 고치거나 버려야 합니다. 방치는 안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 쓴 빈 병과 용기들입니다. 간장병이 비었는데 아직 있습니다. 참기름병이 바닥났는데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 먹은 고추장통이 씻어서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재활용이라는 이름 아래 주방 한편에 쌓이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 비어있는 병, 비어있는 용기, 비어있는 것들이 많은 주방은 재물도 비어갑니다. 빈 것은 빨리 처리하십시오. 재활용이라면 바로 내보내십시오. 다시 쓸 것이라면 깨끗이 씻어서 정돈된 곳에 두십시오. 주방 안에서 비어있는 채로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불 주변의 기름때와 묵은 때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입니다. 레인지 후드 아래입니다. 벽면에 튄 기름이 굳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왜 재물운과 관계가 있습니까? 주방에서 불은 재물의 기운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음식을 익히는 불, 가족을 먹이는 불, 이 불 주변이 깨끗해야 재물의 기운이 활활 살아납니다. 그런데 기름때가 쌓이면 불의 기운이 덮입니다. 재물을 살려야 할 기운이 묵은 때에 눌려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가스레인지 주변 청소는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운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이제 왜 주방이 재물운과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물과 불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물은 재물이 흘러 들어오는 기운입니다. 불은 그 재물을 집안에서 살려주는 기운입니다. 이 두 가지 기운이 함께 있는 곳이 주방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주방이 깨끗하면 집안이 흥하고 주방이 어수선하면 집안이 기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오랫동안 직접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집의 주방과 돈이 새는 집의 주방을 제가 오랫동안 비교해서 보아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집의 주방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제자리에 있습니다. 깨진 것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돈이 새는 집의 주방은 빈자리가 없습니다. 무언가가 항상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고장난 것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한쪽에 있습니다. 이 차이는 부자냐 가난하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습관의 차이입니다. 흐름을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여섯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조미료와 식재료입니다. 냉장고 안도 마찬가지지만 주방 선반과 조리대 위에 언제 산 것인지 모를 간장, 뚜껑이 굳어버린 된장, 반쯤 쓰다 굳어버린 케첩, 이것들이 조리대 위나 선반 위에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것, 이미 제 역할이 끝난 것,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것, 이것들이 주방 안에 있으면 주방의 기운이 함께 낡아갑니다. 살아있어야 할 재물의 기운이 기한이 지난 것들과 함께 늙어갑니다. 주방에는 살아있는 것만 있어야 합니다. 신선한 것만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와 고여있는 물입니다. 싱크대는 주방에서 물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물은 재물이 흘러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쌓인 그릇들이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흐르지 못하는 물은 썩습니다. 썩는 기운이 재물운을 함께 썩힙니다. 설거지는 그날 하십시오. 싱크대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설거지를 마친 후에는 싱크대를 닦고 물기를 없애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두는 일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0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설거지를 모아서 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하루 이틀씩 쌓아 두셨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싱크대가 항상 막혀 있었습니다. 배수구에도 찌꺼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싱크대가 막히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물길을 열어야 돈길이 열립니다. 그 어르신이 설거지 습관을 바꾸신 후 2달 만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방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물건들입니다. 첫 번째, 금이 가거나 이가 나간 그릇. 두 번째, 죽어가는 식물. 세 번째, 고장난 채 방치된 주방기기. 네 번째, 다 쓴 빈 병과 빈 용기. 다섯 번째, 가스레인지 주변의 기름때와 묵은 때. 여섯 번째, 유통기한이 지난 조미료와 식재료. 일곱 번째,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와 고여있는 물.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주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 안으로 치우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치우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비운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가 나머지 절반입니다. 주방에 두면 재물운이 살아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초록 식물입니다. 단 죽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잎이 둥글고 두꺼운 것이 좋습니다. 물 관리가 쉬운 것으로 고르십시오. 주방 창가에 두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주방의 기운을 살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깨끗하게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주방 조리대 한쪽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빈 공간이 없으면 새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재물도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들어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주 불을 쓰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불을 자주 켜십시오. 간단한 것이라도 자주 끓이고 볶으십시오. 불이 살아있는 주방은 기운이 살아납니다. 불이 꺼진 주방은 기운도 꺼집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끼니를 대충 때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음식으로만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방에 불이 꺼집니다. 불이 꺼지면 재물의 기운도 꺼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직접 끓여 드십시오. 국 한 냄비라도 직접 끓이십시오. 그것이 주방의 불을 살리는 일입니다. 재물의 기운을 살리는 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항상 비어있고 깨끗한 싱크대입니다.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십시오. 싱크대를 닦아 반짝이게 하십시오. 배수구를 자주 청소하십시오. 물이 맑고 빠르게 흐르는 싱크대. 이것이 재물이 빠르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소금 한 그릇입니다.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 가스레인지 옆이나 주방 한편에 놓아 두십시오.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의 기운을 정화합니다. 주방에서 나쁜 기운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 소금으로 바꿔주십시오. 묵은 소금은 버리십시오. 새 소금이 새 기운을 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드디어 말씀드릴 때가 왔습니다. 주방에서 재물운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 물건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치우는, 주방을 직접 손으로 닦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방 조리대를 손으로 닦으십시오. 가스레인지를 손으로 닦으십시오. 싱크대를 손으로 닦으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손으로 닦는다는 것은 내 손의 기운이 그 공간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공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이 공간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방이 소중하게 대접받는 공간이 될 때 주방도 그 집을 소중하게 대접합니다. 재물운으로 돌려줍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사시는 72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셔서 청소를 자주 못하셨습니다. 주방이 전반적으로 어수선했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주방 조리대를 마른 행주 하나로 천천히 닦아 주십시오. 석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몸도 조금 나아졌고 오래 묵혀있던 보험금도 해결됐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방에서 오늘 당장 치워야 할 것입니다. 금이 간 그릇, 죽어가는 식물, 고장난 기기, 빈 병과 빈 용기, 기름때와 묵은 때, 기한 지난 식재료, 쌓인 설거지와 고인 물, 주방에 두면 재물운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초록 식물, 비어있는 깨끗한 조리대, 자주 켜는 불, 항상 비어있는 싱크대, 굵은 소금 한 그릇, 매일 아침 손으로 닦는 습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십시오. 딱 한 가지만 시작하십시오. 조리대 위에 있는 깨진 그릇 하나를 치우는 것, 싱크대에 고인 물을 닦아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흐름을 바꿉니다. 흐름이 바뀌면 재물운이 바뀝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댁의 주방에서 그 변화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댁의 주방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